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사이버 트럭이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가요. 테슬라 목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리도리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에 이런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대각선으로 쫙 자르게 되면 왼쪽 위쪽으로는 붉은색이고 그 폭락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쪽 코너 쪽에 이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마소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소 1.18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빠지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자, 애플 2.20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게 지금 뭐 2%씩 3%씩 빠지는 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구글 1.19% 다 비슷합니다. 메타 오늘 좀 더 빠졌어요. 5.34. 요즘 메타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메타가 비즈니스 구조가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걸 보면요. 구글과 메타가 제일 손쉽게 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에 비하면. 물론 돈 버는 거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뭐 사람들 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거기 사람들이 노닥거리니까 돈이 그냥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가 정말 너무 제가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자, 절대로 무시할 만한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충분히 그렇고,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나 어떤 그 전체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확실히 이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면요. 6.20%. 자, 오늘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큰 폭 떨어졌는데, 자, 지금 반도체 주식들 다 빠졌거든요. 이따가 왜 반도체 주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졌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매크로 상황에서. 자, 그리고 아마존도 3.10%. 자, 아마존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자, 하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테슬라 오늘 3.27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나중에 더 빠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슬라도 3.27. 지금 사실 그 엔비디아나 메타나 이 다른 그 빅테크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 정도면 방어를 잘하고 있죠. 그 테슬라가 요즘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바라보는 눈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따가도 테슬라 소식에서 보겠지만 기관들이 확실히 테슬라의 펀더멘털을요, 이전에 시야를 넓혀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돈을 빠졌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요,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빠졌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오른 주식들이 빠졌죠. 이 기술주 중심으로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작은 주식들 있죠. 자, 이 주식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로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고 있어요. 자, 금리 인하가 오는데 왜 작은 주식이 오르냐?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 이 작은 주식들 중에 특히 이제 러셀 2000에 보면요, 거의 한 50% 가까운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회사들이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돈 융통하는 게 쉽잖아요. 자금 융통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성장을 많이 하는 주식들이랄지 돈은 못 벌지만 미래가 있는 기업들은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에 굉장히 상승력이 보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우리 기억나시죠? 20년도와 21년도에 코로나 덮치고 막 돈이 풀릴 때에 그때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뭐 그때 스펙 주식들 한국 분들 많이 샀다가 뭐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샀다가 그 나중에 다들 물리셨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아무리 좋아도 가능하면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뭐 한 개, 두 개, 하나 정도 그냥 뭐 돈 잃는다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자,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예정돼 있고 내년까지 많이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지금 자금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팔고 지방 아파트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겁니다. 기관들은 저렇게 하지만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금 뭐 사진에도 여러분 보시면, 트럼프와 연준 의장 초창기 때죠. 그래서 뒤에서 은근히 그냥 계속 무언의 압박을 계속 줬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많이 연출됐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하는 방식과 연준 의장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둘이 어떤 자라온 배경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스타일이 다른 면이 있는데 본인이 임명했지만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서로 방향이 달라요. 보는 눈이. 자, 어찌됐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핑크빛으로 알려는 거 보세요. 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화요일 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요. 자, 어젯밤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자꾸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11월 달 선거 이전에는 절대로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요. It is something they know they shouldn't be doing 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식 발음이 표현이죠. 자, 이거 자기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쟤네들도 다 아는데 왜 저러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해? 지금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선거 전에는 이런 일 했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최근에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 멤버들까지 나와서요. 이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가까웠다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연준의 어피셜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 월러입니다. 자, 크리스 월러가요. Getting Clos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이 새로운 스피치에서요. 자,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이게 그대로 했던 말인데 well, I don't believe We have reached our final destination.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최종적인 골에 완전히 이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 believe we are getting closer to the time when a cut in the policy rate is warranted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드디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연준 멤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전부 다 금리나 아니야, 아직 멀어서 올해 한 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많았거든요. 가능하면 올해는 지나치고 내년부터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인색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준 멤버들까지 나와서 얘기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준 의장도 상원의원에서 스피치 할 때도 거의 뭐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거든요. 자, 이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불쾌하죠.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번에 대선을 꼭 돼야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 대권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자,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수죠.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과 이 연준이 벌써 뒤에서 쿵짝짝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9월 달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9월 얘기 나오잖아요. 빠르면 7월도 가능합니다. 지금 7월 말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도 깜짝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장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는 9월입니다. 근데 11월 달에 지금 현재 이 소위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월이건 9월이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지금 미국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이 껑충 뛰겠죠. 자산시장이 뛰겠죠.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전부 다 사실 직장인들, 미국의 직장인들이 전부 다 401k에 자신들의 소위 은퇴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오르면 좋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인플레가 안 좋고 이래버리면요. 이거 투표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보통 재선이 다 돼요. 웬만하지 않고서는요. 근데 주식시장이 막 폭망하면 주식시장이 폭망해서 대선에 다시 재선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9월달 얘기가 나오는 것이 9월달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9월달에 나오는 것이 이거는 이미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다 소통이 되어졌다. 이 보면 되겠죠. 왜냐면 연준 의장도 그렇고 특히 재무장관 이 제넷 옐런은요, 이 연준 의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여러분 트럼프도 이거는 뭐 내로남불이죠. 뭐 트럼프 지지자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는요, 보세요. 이게 대통령 시절 때 연준 의장한테 빨리 금리 안 내려? 금리 안 내려? 막 이런 눈치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똑같아요. 본인이 대권 잡으려면 정치에서는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꾸 이 사람이 뭐 베스트고 저 사람이 베스트라는데, 지금 여러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지금 미국 대권에 나가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판단력도 이 사람들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너무 나이도 많고 오히려 지금 좀 더 젊은 친구들이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에는요, 전 세계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체력과 어마어마한 이 어떤 외교력과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은요, 이게 사실 자격 미달이거든요. 근데 초이스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을 땐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트럼프와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미국 대선 전에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 인하가 이 시점에 나오는 거죠.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 ASML, TSMC. 자, 여러분, 이 지금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주식이 올 한 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죠. 미친 상승들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수요일자, 오늘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완전 폭락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치 모멘텀을 잃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현재 지금 6.5% 엔비디아 빠지고 있죠. TSMC 7.31% 빠지고 있죠. 자, 그리고 ASML 11%씩 빠지고 있습니다. AMD도 7.29%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트라데이예요. 아직 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더 빠질 수 있어요. 퀄컴도 지금 6.5%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평소보다, 그리고 다른 빅테크보다도 월등히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6%, 7%, 10%씩 빠지고 있다. 자, 이거는 뭔가 신호가 온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사인이 온 거 아닌가인데, 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냐? 자, 첫 번째는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더 강력한 제재가 올 거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모든 회사 ASML, AMD, 퀄컴, 뭐 TSMC, 엔비디아, 그리고 ARM,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요, 사실은 중국을 향한 수출이 제법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이든이 좀 더 강한 중국의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가 되어지면 이들에게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뭐 적어도 5%, 10%씩 어떤 매출이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예 이제 중국 쪽으로는 보내지 못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들겨 맞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오른 배경이 어닝 자체가, 매출 자체가 보면은 뭐 전년도 대비 몇백 %씩 뛰어버리니까 주가도 그렇게 뛰는 건데, 자, 이번에는 조금은 지난 대비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지금 이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해봐야 되는 건데, 적어도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사이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전망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주식이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은 꺾였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완전 뭐 밑으로 꺾이거나 흘러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멘텀 자체는 내려갈 수 있다. 마치 여러분들 마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생성형 AI를 날개를 달고 처음 치고 나가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애플까지 꺾어버리면서 1위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애플에게 1위자를 내주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멘텀이 꺾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아직 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마소가 이 생성형 AI를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적용해서 정말 돈을 벌고 있냐, 정말 이게 제대로 워킹하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마소가 꺾였듯이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그동안 쭉 오르고 있는 그 부분이 꺾인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분석들 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두세 가지의 주된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된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사이버 트럭이 판매 대수를 보니까, 자, 5월달, 지금 6월달도 이제 나왔을 텐데, 5월달 기준으로 전체를 지금 비교를 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top 5 most registered EV가 됐습니다. 즉,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에서 트럭 다 포함해가지고요. 자, 전기차 중에 top 5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테슬라는 내놓기만 하면 현재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에 등극하거든요. 데이터들을 보니까요, 모든 그 픽업 트럭이 있죠. 전기차로 만들어진 픽업 트럭이 지금 현재 포드도 내놓고 또 다른 회사를 내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차들 다 압도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넘버로 보니까요, 뭐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제 내놨는데 앞으로 이게 벌어질 걸 생각하니까요, 이게 상상 불가겠죠. 우리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이버 트럭이요, 몇 대를 팔았냐면 5월달 기준으로만 봅니다. 3,907대를 팔았습니다. 자, 3,907대라고 하는 건요, 전기차 분야, 모든 전기차를 다 합친 거예요. 승용차가 뭐가 다 합쳐서도, 이 미국에서 5월달 기준으로 탑 5에 들어간 것 같아요. Fifth most register입니다. 그러니까 5위를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넘버 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 모델 Y겠죠. 모델 Y가 5월 달에 당연히 독보적인 1등. 그 다음에 탑 2는 이 모델 3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델 Y, 모델 3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정말 많이 테슬라가 보이거든요. 어저께도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저희 아들 친구를 데리고요, 요즘 이제 저희 아들이 또 이제 이 의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병원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병원에 이제 그 랩실 있잖아요. 랩에서 뭐 실험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의사처럼 그 단백질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박테리아 조성해서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막 그런 걸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마치 PhD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어찌됐건 본인도 아들 재밌어 하는데, 어저께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픽업을 하고 데리고 오는데요, 오는 길에 얘네들이 얼마나 재밌는 일을 하냐면요, 야, 테슬라가 너무 많이 보인다면서 지네끼리 지나가면서 테슬라 몇 대인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처럼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근데 남자 둘이서 카운트를 하는데요, 불과 한 10분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뭐 50대, 60대씩을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나가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카운트가 올라갈 정도로요, 테슬라가 정말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모델 Y, 모델 3가 주겠죠. 여기서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벌써 이렇게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넘버 5에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은요, 이미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테슬라 사이버 is already a huge player in the EV pickup segment. 전기차 전체에서 탑 5지만 이 픽업 트럭 세그먼트에 와가지고요, 픽업 트럭 세그먼트에서는 넘버 원이에요. 그것도 독보적입니다. 마치 모델 Y나 모델 3가 승용차 분야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계속 1등 달리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현재 이 사이버 트럭 같이 전기차 픽업 트럭 시장에서 미국에서는요, 현재 누가 있냐면은 플레이어가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포드가 있고, 리비안이 있고, GM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을 비교해보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시면 지금 바로 2등하고 있는 회사가 포드입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에요. 이게 2,350세대를 이번에 팔았다고 합니다. 자,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포드 150이 먼저 나왔으니까 뭐 앞지르면서 이제 테슬라도 못 따라 우리가 1등이야 이랬는데, 사이버 트럭이 이제 속도를 쫙 내니까요, 그냥 그대로 넘사벽으로 뛰어넘어버리죠. 압도적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뛰어넘고 있죠.
아마 6월달, 7월달은요, 더 앞지를 거라 봅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넘버 3예요. 픽업 트럭 시장에서. 리비안 R1T가요, 1237대를 팔았습니다. 5월달에. 생각보다 리비안 R1T가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포드의 F150 라이트닝보다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래도 리비안이 훨씬 더 보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비안이 3등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포드의 152등과 3등을 다 합치더라도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등이 쉐브롤레 실버라도 EV와 GMC 허머 있죠? 이게 둘 다 제 GM 건데, 자 보시면은 668대 359대입니다. 각각 내놨지만 GM 차들은 잘 팔리지도 않아요. 포드의 F150이 원래 이제 포드의 150이 그 내연차 픽업 트럭이 인기가 워낙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묻어가는 거죠, 라이트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을 못 이기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픽업 트럭을 다 합치더라도 거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압도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달, 그 다음 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이버 트럭이 훨씬 더 앞서겠죠. 이 격차는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사이버 트럭도 이제 제법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제만 해도 두석 대를 길에서 그냥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 사람들이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못생겼다, 또 멋지다, 이런 호불호 갈리지만 결국 이렇게 앞질러 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사이버 트럭도 굉장한 수익을 낼 것이고 전체 숫자 증가에도 사이버 트럭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바클레이 은행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또 껑충 올려놓았습니다. 자, 기존의 180달러에서 225달러까지 그들의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2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흐름에서 225달러면 아직도 미진하죠. 그러나 180달러에서 225까지 올렸다? 자,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클레이가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란 말은 굉장히 이 조심스러운 기관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남들이 다 올리면 따라 올리고 웬만하면 더 진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천천히 올리죠. 근데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고객들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자꾸 별로 안 크겠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더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니까 남들 다 올라갈 때, 다 먹었을 때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바클레이가 이렇게 보수적인 기관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180에서 220으로 올렸다라는 건데, 자, 분석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바클레이가 다른 건 좋은데 지금 그 테슬라의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염려, 컨선들을 몇 가지 제기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걱정이냐? 자, 기본적으로 어쩌면 그 네거티브 임팩트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대보다 어떤 마진이나 수익률이 좀 떨어져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우리가 딜리버리는 기대치를 뛰어넘었는데 만약에 마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가가 더 곤두박질 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요, 지금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아마 포텐셜 미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월가의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적어도 대략 한 16% 정도 나오면서 지난번보다 0.4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살짝 미스가 나면 아마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50 거래되더라도 220대 초반, 210대 초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은요, 가격, weak pricing이죠. 가격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내리는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 여기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자율을 제로로 해준다거나 그런 지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에 있어서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조금은 저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만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면은 에너지 분야죠. 그러니까 에너지 디플로이먼트가 어쩌면 전체적인 이 자동차의 약점을 만회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쪽은요, 마진이 좋잖아요. 20%씩 다 꼬박꼬박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마진이 내서 손실을 다 극복할 수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급등하겠죠. 또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숫자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마진을 뛰어넘느냐, 마진이 떨어지냐, 그에 따라 좌지우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바클레이는요, 어떤 지점을 또 얘기했냐면,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딜리버리가 좋았고 주가가 방향이 좋은 것은, 주가가 퍼포먼스 좋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이 턴어라운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자동차 판매 자체가 이제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8월 8일 날 예정돼 있던 게 이제 뒤로 밀렸지만, 어찌됐건 8월 8일 날 로보택시 소개가 굉장히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아래쪽에 보고 내용이 더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로서 정리하자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대감 속에 나왔는데, 혹시나 또 그게 너무 간격이 큰 거 아닌가. 아직까지 이 자율주행이랄지 로보택시랄지 그게 이제 수익화되고 또 제대로 세팅되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 자체는 뭐 나쁜 관점은 아닙니다. 충분히 바클레이 입장에서는 균형 잡히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만 투자들은 또 뭐 그런 걸 보면서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요즘은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항상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요즘은 옛날엔 6개월 전에 뛰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1년 전부터 뛰기 시작하고 2년 전부터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지금 뭐 가능성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 바클레이가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또 올렸다. 많은 기관들이 전부 다 지금 일제히 테슬라 주가를 다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미래가 밝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테슬라의 경쟁사 중에 하나죠. 아우디. 즉, 이 아우디가요, 야심차게 본인들의 프리미엄의 레벨에 맞게끔 전기차를 내놓고 있거든요. 자, 지금 뭐 많은 전기차들을 이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이 계열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저렴하게 만드는 중국차가 인기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조금씩 팔리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변별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확실하게 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뛰어나서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가요, 이 굴욕이죠. 아우디의 굴욕입니다. 지금 이 Q8 e-tron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요, 완전히 이제 이 all electric이거든요. 첫 번째로 회사가 이 야심차게 크로스오버로 내놨는데, 자, 이거 아마 이 생산을 중단한다. 더 이상 이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나왔습니다.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The decision is due to high production cost. 생산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자, 멋있게 전기차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생산 단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중요한 건 low demand예요. 수요마저도 없어요. 자,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안 팔려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서 만들더라도 잘 팔리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엄청 들여서 만들었는데 물건도 안 팔립니다.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적자거든요. 원래부터 적자인데, 근데 비용도 훨씬 더 내연차 만드는 것보다 몇 배씩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고 재고가 계속 쌓여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이 폭스바겐이나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요,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긴 만드는데 멋지게 만들어요. 아래쪽에 보세요. 사진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멋지게 뚜껑 덮어 올려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비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서 또 돈이 듭니다. 근데 수요마저도 지금 없어요. 이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지금 이 회사들이 만드는 거 보면요, 사실은 돈을 진짜 많이 들여서 멋지게 만들었는데 전기차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잘 팔릴 것 같았는데 본인들이 만들면 더 잘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기존에 자신들의 그 로컬 딜러를 통해서 어떻게든 끼워 팔고 저렇게 팔고 뭐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생산해야 되나? 굉장히 적자 폭이 커지는 거거든.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멈추자라는 거죠. 생산하는 것을 이제는 좀 자제하자.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꾸준히 전기차에 침투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많지만 이렇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이 판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 레거시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런 흐름 속에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요. 그 테슬라가 그래서 주가가 이제 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교수TV였습니다.